74페이지의 지수함수와 지수함수의 뜻과 그래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지수와 로그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제 그 지수를 가지고 그때 배웠던 내용이랑 내용을 이어서 지수 함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거기 74페이지에 보시면 지수함수의 뜻 이렇게 나왔는데 지수함수가 뭐냐? a가 1이 아닌 양수. 자, 밑이 1이 아니고 양수여야 돼요. 근데 임의의 실수 x에 a의 x 제곱에 대응되는 함수 y는 a의 x 제곱을 a를 밑으로 하는 지수함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미지수가 지수에 있다. 그러면 지수함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시 설명해 줄 테니까 지금 요거는 이번 단원에서 배울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것들 배우는지. 자, 그래서 지수함수의 뜻에 대해서 배울 거고, 자, 지수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두 번째는 지수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배우는데,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지수함수가 y는 a의 x제곱이라 그랬죠. 그래프는 밑에 따라서 밑의 범위에 따라서 두 가지 종류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밑이 1이 아닌 양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밑이 1보다 크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되고요. 그다음에 밑이 0과 1 사이면 그렇죠? 1은 아니지만 양수죠. 0과 1 사이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렇게. 자, 이것도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해줄게요. 일단 뭘 기억하자? 그래프는 두 개의 종류가 있고, 이렇게 뭐 직선은 아니지만 이렇게 약간 곡선으로 계속 그 밑이 1보다 클 때는 곡선으로 쭉 올라가고, 밑이 0과 1 사이일 때는 이렇게 곡선으로 쭉 내려오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 그렇죠? 그래서 이 그래프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특징들. 요것들을 확실히 외워주셔야 돼요. 지금 밑줄은 거 다 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함수 y는 ax의 성질이 있는데 성질이 정의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고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다. 이렇게. 자, 치역이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다. 별표 쳐주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점 1,0,1과 1,a를 지나고 x축을 점근선으로 한다. 네, 다 중요해요. 그 다음에 a가 1보다 크면 x값이 증가할 때 y값도 증가한다. 아까 위에 그래프 봤죠? 그 a가 1보다 크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올라갑니다. a가 0과 1 사이일 때는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한다. 오른쪽으로 내려오죠. 그치? 자, 그리고 1대1 함수다. 중요하죠. 1대1 함수. 오케이. 그리고 지수 y는 ax와 y는 a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는 y축에 대해 대칭이다. 중요하죠. 이거 다 외우셔야 됩니다. 요거. 그쵸? 저 위에 정의부터 이게 쫙 암기해요. 암기해 주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기본형을 배운 다음에 우리가 뭐 하냐면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을 해서 그래프를 그립니다. 지수함수의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은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함수의 대칭이동과 평행이동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함수가 지수에 미지수가 있어서 지수함수일 뿐이지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수함수 y는 ax 제곱을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돼? x 대신 x-m을 대입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y 대신 y-n을 대입합니다. 그렇죠? 이게 원래 원칙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돼? x 대신에 x-m을 넣고 y 대신에 y-n을 넣은 거죠. 해서 오른쪽으로 이항을 한 겁니다. 그치? 이거 똑같은 개념이니까 그대로 쓸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배울 내용은 지수함수의 최대와 최소인데 지수함수는 위에서 그래프 보면 알겠듯이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제 범위가 정해지면 범위의 양 끝에서 최대 최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으세요. 범위의 끝에서 최대 최소가 나온다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쉽다는 얘기입니다. 별로 따로 계산할 거 없고 그냥 양 끝에서 나오는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함수에서 중요한 건 이제 미세 따라서 미세 범위에 따라서 그래프가 두 종류가 나오니까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여기 성질만 잘 외워주시면 생각보다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단원입니다. 그리고 함수라는 기본 그 개념은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하나씩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5쪽으로 와서 지수함수의 정의입니다. 지수함수. 자, 예를 들어서 한 시간마다 자기 자신을 두 개로 분열하여 그 수를 두 배로 늘리도록 하는 세포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자, 처음 세포가 한 개가 있었을 때 1시간 후에는 두 개가 될 거고 2시간 후에는 네 개가 되겠죠. 2의 제곱개가 될 거고 3시간 후에는 2의 세제곱개가 되겠죠. 계속 1시간마다 두 배씩 늘어날 거니까 현재 거의 두 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x 시간 후에는 2의 x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x 시간 후에 세포의 수를 y라고 할 때 x에 대해서 2의 x제곱의 값을 하나로 정해지니까 y는 2의 x제곱 이렇게 x에 대한 함수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y는 2의 x제곱은 2를 밑으로 하는 지수함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지수함수. 근데 이때 세포의 얘는 x가 자연수인 경우만 있지만 x가 임의 실수로 확장하면 정의역을 실수 전체 집합으로 보아도 지수함수를 정의하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다. 네, 우리가 지수를 실수까지 확장하는 것도 했었죠. 네, 그렇게 해서 계속 쓸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수함수의 정의 외우셔야 돼요. 자, a가 1이 아닌 양수일 때 요거 중요해요. 요게 밑이 1이 아닌 양수에 대해 별표 쳐놓으시고 임의의 실수 x에 ax제곱에 대응되는 함수 y는 ax제곱을 a를 밑으로 하는 지수함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알겠죠? 어렵지 않지. 그러니까 여기서 밑쪽 것만 조심하면 돼요. 밑이 1이 아닌 양수다. 그 다음 지수는 모든 실수다. 이렇게 됩니다. 자, 지수함수를 정의해서 왜 1이 아닌 양수라고 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데 a가 1이 아니고 0보다 커야 된다는 조건이 붙는 이유는 간단한데 앞에서 지수에서 한 거랑 비슷해요. 자, a가 1이면 x에 관계없이 y 값은 항상 1이죠. 그치? 그러면 그냥 상수함수가 되니까 1인 경우는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이게 지수함수가 아니라 상수함수가 되거든요. a가 1이면. 그리고 a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땐 a의 x제곱이 정의할 수 없는 실수들이 존재하죠. 그지? 우리는 그 좌표 평면에다가 함수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실제로 존재하는 값들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지수에서 배웠지만 지수가 실수 범위까지 확장이 되면 밑이 양수여야 돼요. 양수. 밑이 음수거나 0이 되면 지수가 정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선 밑이 양수여야 된다라고 한 겁니다. 지수가 확장할 때 배운 것처럼 지수가 실수인 지수를 정의할 때 밑이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지수함수에서도 a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인 경우는 상수함수가 돼서 음수거나 0인 경우는 지수의 값이 실수로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좌표 평면에 표현할 수 없어서 이렇게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네, 정의를 잘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수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우리가 이제 지수함수 그래프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생겼구나 알 수 있지만 자, 우리가 어떤 새로운 식을 보면 처음 보는 함수식을 봤을 때 그 그래프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그 값들을 몇 개 정해서 넣어 보죠. 우리가 자, x에다가 차례대로 넣어 봅니다. 넣어 보면 넣어서 점을 몇 개 찍고 1차 함수가 아닌 2차, 3차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도 마찬가지고 다 곡선으로 그려집니다. 이게 직선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상수함수하고 1차 함수를 제외하고는 없어요. 다 곡선으로 그려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점들을 몇 개 찍은 다음에 그걸 곡선으로 부드럽게 연결해 주시면 이게 우리가 찾는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 형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숫자 넣어서 하는 거 안 보여주거든요. 내 친구들이 한번 해보면 됩니다.
선생님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연습장에다가 예를 들어서 y는 2x제곱이라고 해볼게요. 자, 지금 밑이 자, 2는 1보다 크죠. 그죠? 밑이 1보다 큰 상태에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표를 한번 그려볼게. 자, 이렇게 x, y라고 하고, 자, x에다가 1을 넣으면 얘는 0을 넣으면 1이 되겠죠. 2의 0제곱은 1이니까. 그 다음에 1을 넣으면 2가 되고, 1을 넣으면 4가 되고, 3을 넣으면 8이 되고, 뭐 이렇게 나가겠죠. 그렇죠? 이렇게. 자, 그럼 얘를 좌표평면에 찍는다고 생각해 보면 잠깐만, 다른 연습장에 여기다 해야 되겠다. 눈금이 있어서 다시 해볼게요. y는 2x제곱이고 2는 1보다 큽니다. 0일 때 1, 1일 때 2, 1일 때 4, 3일 때 8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가 x축, 이건 y축이라고 해봅시다. 자, 0일 때 1이니까 0,1이니까 여기 지나고 1,2니까 여기 지나고 2,4니까 여기 지나고 3, 하나, 둘, 셋, 넷, 8이니까 4, 6, 7, 8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치? 그럼 a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1이면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2분의 1이죠. 마이너스 2면 4분의 1 이렇게 되지. 그치? 2분의 1이면 여기, 마이너스 1에 4분의 1이면 여기 이렇게 되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돼? 얘들 부드럽게 연결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이렇게. 괜찮죠? 그래서 어떻게 돼? 이게 x 값이 점점 커질수록 이렇게 점점 오른쪽으로 커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치? 그런데 이게 계속 작아져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면 이렇게 쭉 가다가 y가 0이 될 수 있을까요? 0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2를 아무리 이렇게 역수로 거듭 제곱을 한다고 해서 0에 가까워지기만 하지 0은 안 돼요. 그래서 얘가 점점점 가까워지는데 만나진 않는 이런 점을 뭐라고 하죠? 우리가 점근선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점근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그래프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 지금 밑이 1보다 큰 걸 그렸는데, 그렇죠? 1보다 큰 그래프를 그렸더니 밑이 1보다 큰 그래프를 그렸더니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됩니다.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그래프 모양이 나온다. 를 알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얘는 항상 여기 지수에다 0을 넣으면 얘는 밑에 관계없이 항상 1이 나오죠. 그치? 그 요점을 무조건 지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0,1을 반드시 지납니다. 그다음 또 하나 1 넣으면 요 밑이 그대로 나오죠. 1 넣으면 그냥 2가 되지. 그치? 그래서 1,2를 지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요거는 y는 2x제곱이었으니까 그런 거고, 예를 들어서 y는 ax제곱이면 여기다 1 넣으면 뭐 나와요? 1 넣으면 a 나오지. 그치? 그래서 1,a를 지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0 넣으면 무조건 1 나오고 1 넣으면 a 나오고 이렇게. 괜찮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특징이 또 뭐가 있었냐? 오른쪽으로 올라가고 0,1 지나고 1,a 지나고, 그죠? 점근선 갖고 있고, 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그죠? 자, 이게 밑이 1보다 클 때였고요.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한번 해봅시다. y는 2분의 1의 x제곱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2분의 1은 1보다 작죠? 밑이 1보다 작은 거야. 자, 그러면 x, y 이렇게 했을 때,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이 정도만 넣어봅시다. 이렇게. 자, 마이너스 2를 넣으면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얘는 어떻게 돼? 4 이렇게 되고요.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이면 2가 되고, 2분의 1의 0제곱은 1이고, 1 넣으면 2분의 1이고, 2 넣으면 4분의 1이고, 3 넣으면 8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렇게.
그래서 얘를 좌표 평면에 그려보자. 했을 때, 자, 0 넣으면 1 지나죠. 얘도 0일 때 1은 무조건 지나고, 자, 1일 때 2분의 1, 그렇죠? 3일 때 4분의 1, 4일 때 8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1일 때 2, 마이너스 1일 때 4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그래서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돼? 밑이 0과 1 사이에요. 그렇게 됐더니 오른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죠, 그렇죠?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그래프다 이렇게 알 수 있고, 그다음 역시 어디를 지나? 여기 0,1은 무조건 지납니다. 지수함수는 평이동을 안 했을 경우에 0,1을 지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역시 1,2분의 1 지나게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x축으로 계속 가까워지기만 하지 만나진 않거든. 자, 점근선 x축을 점근선으로 갔습니다. x축을 직선으로 하면 y는 0입니다. y는 0을 점근선으로 갖는다.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한 번 정도 그만 그려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쉽게. 그래서 1보다 클 때는 볼게요. 그래서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y는 ax제곱의 성질은, 근데 정의역 x는 어떤 거나 다 넣어도 되죠, 그렇죠? 다 넣어도 되지만 치역은 양의 실수다 이렇게 돼 있는데, 봐봐, 이 그래프가 다 x축을 기준으로 그 위쪽에만 그려져요. 위쪽에만 그려지죠. 얘도 그렇고, 그지? 이 위쪽에만 그려지거든.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어떻게 돼? 함수값이 다 양수만 나오게 돼 있어요. 음수 함수값은 안 나옵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치역 별표 쳐놓으라고 했죠, 앞에서. 네. 정의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지만 치역은 양의 실수만, 양수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y는 ax 제곱에서 평이동 안 한 상태에서 x에다 0을 넣으면 y는 a의 0제곱이니까 1이 돼서 1이 되니까 반드시 어떻게 돼? 0,1을 무조건 지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y에다 a를 넣으면 y가 a, 그러니까 1일 때는 y가 a니까 여기다 1 넣으면 무조건 a 나오죠. 그래서 1,a는 반드시 지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외우긴 해야 되는데 이거 좀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거니까 네, 쉽게 외울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y는 ax 제곱은 점근선은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x축입니다. x축. 평이동 안 했을 때 얘기입니다. 평이동하면 이런 것들이 조금씩 바뀌어요. 알겠죠? x축이다 이렇게 되고, 밑이 1보다 클 때 x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계속 증가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1대1 함수죠. 1대1 대응은 안 되는 게 그 치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 아니라서 그래요. a가 0과 1 사이면 x가 증가할 때 y 감소하니까, 그렇죠? 감소함수다. 근데 요거 밑에 이제 요거 x가 x2가 x1보다 클 때 이 x 제곱이 ax2가 ax1보다 크다. 이게 증가함수를 나타내는 식이거든요. 그리고 또 기억을 해놔야 돼요. 자, 이걸 딱 보면 얘가 증가함수라는 거구나. 증가함수인 지수함수라는 거구나.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다음 요걸 보면 감소함수라는 거를 눈치를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마치 영어 단어 같은 거예요. 우리가 애플, APPLE 하면 사과가 떠오르는 것처럼 요 식을 딱 보면 얘 감소함수구나. 감소하는 지수함수구나. 이거 딱 보면 증가하는 지수함수구나. 이렇게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외워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다 중요해요. 알겠죠? 자, 암기하세요. 암기. 그 다음에 또 특징이 뭐가 있냐면 이제 밑이 1보다 클 때 a 값이 커질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돼 있죠. 그지? 그래서 y는 2분의 1 x 제곱하고 y는 3분의 1 x 제곱 이렇게 하면, 근데 둘 다 0,1은 지나는데 3분의 1 x 제곱이 약간 이렇게 더 위로 이렇게 올라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거든요. 시계 반대,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을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0,1은 지날 거니까 거기에는 고정을 시켜 놓고,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앞정을 여기다 박은 다음에 이렇게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돈다. 오케이. A 값이 커질수록, 그렇죠? 자, 그다음에 밑이 0과 1 사이일 때는, 그렇죠? x의 값이 작아질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지? 그래서 2분의 1하고 3분의 1일 때 3분의 1이 더 작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되는 거? 이게 커지면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지? A가 커질수록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작아지면 커지고 뭐 이렇게 둘이 따로 외우지 말고 지금 같다는 거 알겠지? 그치? 밑이 커지면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겁니다. 둘 다. 1,0을 고정시켜 놓고, 알겠죠? 자, 선생님이 써준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위에도 쓸까? 여기 앞에다가 밑이 커질수록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지수함수 y는 a의 x제곱과 y는 a의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는 y축에 대해 대칭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우리가 지수 법칙에 의하면 y는 a의 마이너스 x제곱은 a의 마이너스 1 곱하기 x제곱이고 a의 마이너스 1제곱은 a분의 1이니까, 그쵸? 그러면 얘하고 그쵸? 이 함수랑 이 함수는 어떻게 돼? 얘를 우리가 y축 대칭시키면 어떻게 돼요? y축 대칭시키면 x 대신 마이너스 x를 대입하거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x를 넣어. 그렇죠? 마이너스 x를 넣으면 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되니까, 그럼 얘랑 얘랑은 y축 대칭 관계인 거죠.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y는 2의 x제곱도 그리고 y는 2분의 1의 x제곱도 그렸는데, 2분의 1의 x제곱은 2의 마이너스 1제곱 x제곱이니까 2의 마이너스 x제곱이거든요. 그럼 얘랑 보면 요 y축을 기준으로 해서 y는 2분의 1의 x는 이렇게 그려지고, y는 2분의 1의 x제곱은 이렇게 그려지고 대칭되게. 그렇죠? 그래서 얘랑은 y축 대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7번 이거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다 나오면 선생님이 그때 설명을 해줄게요. 지금 이거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외웠다가는 나중에 엄청 헷갈려집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7번은 나중에 설명을 해줄게요. 네, 그렇게 해서 밑에 애플리케이션 풀어보시고, 자, 오늘 지수함수 한 번에 다 배울 건데, 지수함수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중학교 때는 우리가 뭐 2차 함수나 이런 거 배울 때 차근차근 배웠죠. 기본형 배우고 평이동한 거 배우고 대칭이동한 거 배우고 나중에 정리해주고 평이동한 거 배우고 막 이렇게 다 세분화해서 각각 했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그때 우리가 한번 2차 함수를 하면서 자세하게 해봤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한 번에 그냥 1시간에 다 끝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모양만 좀 다를 뿐이지 전체적인 것들은 다 비슷하기 때문에 함수라는 게 자체가, 그래서 빨리빨리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평행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수함수가 y는 뭐 2x제곱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y는 4 곱하기, 이게 점이 곱하기입니다.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1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그릴까? 모르겠으면 그냥 x에다가 값들을 몇 개 넣어서 찍으시면 돼요. 알겠죠? 그렇게 되는데, 자, 우리가 배운
앞에서 배운 지수함수의 평이동하기 전에 지수함수를 이용해서 평이동으로 해보자 이거예요. 자, 그래서 4는 2의 제곱이죠. 2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으로 고치면 지수 법칙으로 2의 제곱 곱하기 2의 x제곱은 2의 x 플러스 2제곱이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 그래프는 y는 2의 x 플러스 2 플러스 1의 그래프가 되거든요. 그럼 얘는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 x자리에 x 플러스 2를 넣었으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그 다음에 요거 y였는데 요게 여기로 넘어간 거 y 마이너스 1이 들어갔던 거죠.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평이동을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이동 한 거야. 그래서 y는 2x제곱의 그래프가 여기 있죠.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서 항상 지나는 1,0을 기준으로 옮깁니다. 평이동은 모양이랑 크기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얘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이렇게 평이동하면 여기로 가겠죠. 그래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괜찮죠? 특별한 게 없다. 그치? 똑같습니다. 배운 대로. 그래서 이처럼 지수 함수 y는 a의 x 마이너스 n 플러스 n의 그래프는 그죠? y는 a의 x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이동하면 그릴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 얘는 정의역은 y는 a의 x 마이너스 n 플러스 n의 정의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고요. 전체 집합이고 자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이동했기 때문에 치역은 원래 0보다 크다였는데 n보다 크다로 바뀝니다. 자, n보다 크다. 다음에 평이동에서 지수함수는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m, n 플러스 1을 지나고 점근선은 y는 n이 된다. 이렇게 돼 있지. 그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지수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까 그 1,0, 0,1을 항상 지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건 평이동하기 전이고 자, 평이동을 하고 나면 어떻게 돼? 평이동을 하고 나면 자, 지수함수 편하게 그리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편하게 그리는 방법. 자, 일단 이렇게 써놓을까? 지수함수 그리기. 그렇죠? 첫 번째 그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우리가 정점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 정점을 찾습니다. 정점은 어떻게 찾냐면 지수를 0 되게 하는 x값, 컴마 그러니까 이 지수 0 되게 하는 x값이 뭐야? m이죠. m, 컴마 그때의 y값입니다. 자, 그럼 요거 m 넣으면 어떻게 돼? 이게 1 되니까 m 플러스 1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외울 필요가 없어. 한글로 외우세요. 뭐 m,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지수를 0 되게 한 x값을 넣고 그때 y값을 넣습니다. 그럼 이 점을 얘가 지나겠지, 그치? 지날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점근선 찾는데 점근선은 y는 n이잖아요. y는 n, y는 지수 파트를 가린 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수 파트 이렇게 손으로 가려. 요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개인적으로 다시 설명해 줄게요. 알겠죠? 지수 파트를 가린 선이고 자 그럼 점근선하고 정점을 찾았죠. 세 번째 한 점 아무거나 더 대입해. 그렇죠? 그냥 한 점을 더 찾아요. 그럼 얘는 계속 증가하거나 감소하기 때문에 점근선하고 그 정점이 찍혀 있잖아. 그 나머지 한 점 찍어서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하시면 그래프가 끝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지수함수에서 핵심은 정점하고 점근선이에요. 자, 정점을 찾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 지수가 0이 되게 하는 x값, 컴마 그때 y값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점근선은 y는 지수 파트를 가린 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점을 더 찾으면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증가든 감소든 그냥 바로 이렇게 하면 그려져요. 알겠죠? 자, 그 어플리케이션 예제 한번 풀어볼까 선생님이랑 y는 2의 x 플러스 2 플러스 3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2에 x 플러스 2 플러스 3 이렇게 되나? 이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럼 뭘 찾는다고? 첫 번째 정점을 찾아. 그 지수는 0인 선. 이거 0 되게 하려면 x에 몇 넣어야 돼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넣으면 어떻게 돼? 여기 0 되면서 이게 1 되지. 1이랑 3 더하니까 4. 자, 이 그래프는 마이너스 2, 4를 지나고요. 자, 두 번째 점근선. 자, y는 지수 파트를 가리라는 거 이거 없애라는 얘기야. 그럼 y는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점근선.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근데 다음 세 번째 한 점만 더 찾으면 된다 그랬죠? 뭐 x에다가 0 넣어 볼까요? 그렇죠? x에다 0 넣으면 7 이렇게 되겠다. 그치? 0 넣으면 2의 4제곱이니까 2의 제곱이니까 4가 돼 가지고. 자, 그럼 이 그래프를 이쪽에다 한번 그려 볼게요, 선생님이. 자, 이렇게 x축이고 이거 y축이야. 자, 점근선 어디? 점근선을 먼저 표시하세요. 1, 2, 3이니까 여기죠. 여기 y는 3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 4를 지난대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일 때 3이니까 4 여기를 지납니다. 여기를 지나고 0일 때 7을 지납니다. 0일 때 4, 5, 6, 7 여기 지나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 이 둘을 연결하고 이거 점근선에 점점 가까워져야 되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그리시면 그래프 그린 겁니다. 이게 y는 2의 x 플러스 2 플러스 3의 그래프야. 어렵지 않죠? 그치?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정점 찾고 점근선 찾고 한 점 더 찾고. 이렇게. 근데 그래프를 그리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정점하고 점근선을 빨리 찾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하면 그래프 그리는 것도 어렵지 않고 점근선이랑 정점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잘 외워주세요. 알겠죠?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써놓고 외우세요. 됐죠? 네. 계속 해볼게. 자, 다 끝났어요. 다 배웠어요 벌써. 자, 그 다음에 지수함수의 평이동에 더불어서 대칭이동에 대해서도 알아두자 이렇게 됐는데 평이동과 마찬가지로 대칭이동도 고등수학 상에서 배운 도형의 이동이랑 그냥 그대로야 그대로. 그래서 그때 한번 배우고 그냥 끝난 거예요. 사실 평이동이랑 대칭이동은 더 이상 내용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x축 대칭 시키시면 이렇게 돌리면 되고 원점 대칭 y축 대칭 시키시면 y축에 대해서 대칭 시키면 되고 원점 대칭 시키려면 자 그거만 기억해줘. 원점 대칭은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요. 얘는 x축 대칭 후 다시 y축 대칭을 하면 자, 어떤 그래프를 x축에 대해 대칭한 다음에 그걸 다시 y축에 대칭을 하면 그게 원점 대칭 그래프가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다음에 이 옆에 약간 특이한 그래프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문제에서 나오면 설명을 해줄게요. 이거 뭐 지금 그러니까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서 지금 평행이동, 대칭이동 외우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오해하지 마세요. 이걸 어떻게 다 외우나 하는 게 아니라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거랑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알겠죠? 1학년 때 배웠던 거랑 지금 배우는 거랑 이렇게 연결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 막 외워야 될 것처럼 되는데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x축 대칭하면 어떻게 돼? y축 대칭하면 x 대신 마이너스 x 대입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x 넣어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x축 대칭하면 어떻게 돼? y 대신 마이너스 y 대입하죠. 그치? 여기다가 마이너스 y 넣으니까 이걸 넘겨서 이렇게 된 거고. 그치? 원점 대칭하면 x 대신 마이너스 x 대입하고 y 대신 마이너스 y 대입하고 이렇게 둘 다 여기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여기다 마이너스 y 대입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자, 절대값이 있는 것들은 나중에 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아까 그래프 그리는 거 해봤는데 이거 한번 더 해볼까요?
자, 그 핵심 포인트만 찾으면 돼. 자, 3의 x의 그래프를 이용을 해, 3의 x제곱의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얘를 그려봐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봐봐. 그 저거 뭐 이용해서 하라고? 한번 해볼게. 그죠? 자, 그러면 요거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얘는 y는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1의 x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수법칙 써주면 y는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 이렇게. 자, 그럼 어떻게 돼? 이거 x 자리에 마이너스 x 들어갔고 이 마이너스는 여기서 온 거거든요. 지금 얘는 어떻게 한 거야? 얘를 원점 대칭한 겁니다. 원점 대칭. x축에 대해 대칭했고 y축에 대해 대칭했고 x축에 대해도 대칭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y는 3의 x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고 밑이 1보다 크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게 1 지나면서 이게 y는 3의 x제곱의 그래프일 거야. 얘를 x축에 대해 대칭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얘를 다시 y축에 대해 대칭시키면 지금 이 파란 거를 y축에 대해 대칭시키면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요게 y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x제곱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1이고 오케이? 간단하죠? 그리고 그래프 그리는 문제는 실제로 그렇게 그려서 푸는 문제는 거의 안 나옵니다. 알겠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게 지금 식을 보고 어떤 이동을 했는지만 그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알겠죠? 하시면 돼. 자, 그다음 얘를 한번 볼게요. 얘를 보면 자, 여기서 보면 뭐 x는 그대로 있죠. 근데 이게 마이너스 붙어 있다는 건 얘를 y 대신에 y 마이너스 넣었으니까 x축 대칭시킨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플러스 1이 붙었으니까 얘는 x축 대칭시킨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그릴 필요가 없어요. 아까 앞에서 가르쳐 준 대로 하면 그냥 쉽게 그릴 수 있어. 이거를 y는 3의 x제곱을 이용해서 그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지금 대칭 이동이랑 평행 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거지 우리가 문제 풀 때 이런 식으로 그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오해하지 마시고 야 이걸 어떻게 이렇게 그리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안 그릴 거니까. 그죠? 자, y는 x 3의 x제곱 그러니까 1일 때 x축에 대해 대칭해라 이렇게 하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x축에 대칭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얘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이동하니까 그럼 이 점이 위로 한 칸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점근선은 여기 되고 y는 1이 되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괜찮죠? x축에 대해 대칭하고 그 대칭한 걸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평이동한 겁니다. 네, 연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해보시면 굉장히 쉽다는 걸 알 거예요. 우리가 함수를 이렇게 잘했던 친구들은 함수랑 도형의 이동, 평행 이동, 대칭 이동 이런 게 잘 연결이 이해가 돼 있으면 여기서 지수 함수가 그 변수가 지수에 있는 거 빼고는 다 똑같거든요. 그대로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됐던 친구들은 수업 시간에 다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주세요. 알겠죠?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인데 너무 쉽죠.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가 왜 너무 쉬우냐면 그래프가 계속 증가하거나 지수함수 그래프가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굳이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프 그려서 푸시면 안 돼요. 어떻게 되나 그냥 양 끝에서 최대랑 최소가 나와. 알겠죠? 그래서 범위가 주어져요. 정역의 범위가 주어지면 그냥 양쪽 끝에서 나오니까 양 끝값을 각각 대입한 다음에 그 중에 큰 게 최대값, 작은 게 최소값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이해를 해보자면 A가 밑이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범위가 정해지면 X값이 큰 데서 최대값이 나오고 X값이 작은 데서 최소값이 나오겠죠. 그치? 그런데 감소함수일 경우에는 이렇게 범위를 나눠주면 X가 큰 데서 최소값이 나오고 X가 작은 데서 최대값이 나옵니다. 어쨌건 그냥 양 끝에서 나오는 거죠. 그치? 양 끝에서 최대 최소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근데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외우시면 안 되고 뭐라고 하라고 여기 써놨지 앞에다가도 그죠? 어. 정의역의 양 정의역의 범위가 나오거든요. 범위의 양 끝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나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이렇게.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정의역이 2랑 3, 4일 때 이거의 최대 최소를 구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2 한번 넣고 x에다가 3 한번 넣고 크기를 비교하는 거야. 자, 2를 먼저 넣어 볼게요. 2를 대입을 하면 y는 요 2 넣으면 4 마이너스 4니까 0이네. 그렇죠? 그럼 1 더하기 4니까 5고요. 그다음에 x에 3을 넣으면 y는 3 넣으면 6이니까 이게 4 되죠. 4 더하기 4에서 8이지, 그치? 그럼 이게 최대값, 이게 최소값. 끝이야. 쉽죠? 그치? 그냥 구해가지고 큰 게 최대고 작은 게 최소예요. 그죠? 다른 거 할 게 없습니다. 그치? 최대 최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굳이 따지자면 밑이 1보다 크니까 3 넣었을 때 최대고 2일 때 최소겠지. 그런 걸 굳이 따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치환하는 형태가 나오는데 이게 치환하면 2차 함수랑 좀 관계가 있어집니다. 2차 함수랑. 그래서 a의 x제곱이 반복되는 함수가 나오면 그거를 라지 x나 아니면 뭐 a나 뭐 다른 걸로 치환을 해줍니다. 치환을 해주게 되는데요. 치환을 해서 그 치환한 거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면 돼요. 자, 치환은. 그 대신 치환할 때 어떻게 되냐면 범위가 바뀝니다. 범위가. 자, 일단 별표 쳐놔. 여기다 써놓게. 우리가 치환을 하면 범위가 바뀝니다. 범위. 요거를 기억을 해주세요. 치환을 하면 범위가 바뀌어. 그 범위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면 되는데 이게 2차 함수가 나오게 됩니다. 2차 함수.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예제를 통해서 볼게요. 예제 19번에 보면 y는 9의 x제곱 마이너스 3의 3 플러스 1의 x 제곱 플러스 2의 최소값을 구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이게 9는 3의 제곱이죠. 그쵸? 그럼 이게 3의 제곱의 x제곱이니까 요거 자리를 바꿔서 얘는 3의 x제곱의 전체 제곱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오케이. 맞지? 9가 3의 제곱이니까.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다음 요거 플러스 1은 이게 곱하기 3이죠. 곱하기 3 지수 법칙으로. 자, 그래서 여기 보면 3의 x제곱이 반복되거든요. 3의 x제곱이 이렇게 반복되니까 요거를 여기서는 x로 바꿨네.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에서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건데 여기서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 범위가 얘는 없으니까 그냥 정의역 전체고, 그럼 2차 함수죠.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뭐야? 축에서 찾는 거지. 축 x는 마이너스 2 곱하기 2창의 개수 분의 1창의 개수 이렇게 되니까 얘는 x가 2분의 3일 때 최소값이죠. 그럼 2분의 3을 여기다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y는 2분의 3이니까 4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9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계산하면 얘는 4분의 9 마이너스 18 플러스 8 이렇게 되겠네. 마이너스 18 이렇게.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결국 그냥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로 바뀌는 거지. 2차 함수 최대 최소는 축이에요. 혹시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은 수업 시간에 다시 질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다음 쪽으로 가서 81쪽에 보면 그 예제 20번에 그 이게 오랜만인데 산술평균, 기하평균이랑 관련된 지수함수 문제가 나와요. 이거 나오면 굉장히 어려워요. 친구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데, 자, 우리 다시 생각해 봅시다.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뭐였냐면 어떤 거
두 개를 더한 게 2배의 루트 동그라미 곱하기 세모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산술평균 기하평균이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랑 세모는 다 양수여야 됩니다. 알겠죠? 양수인 두 값을 더한 거는 2배의 루트 씌우고 둘이 곱한 거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산술평균 기하평균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20번에 보면 a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얘도 양수, 얘도 양수야. 그치? 그럼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가 지금 동그라미가 a의 2x제곱이고 세모가 2의 마이너스 2x제곱이에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가 넣으란 얘기야. a의 2x제곱, a의 마이너스 2x제곱, a의 2x제곱, a의 마이너스 2x제곱 이렇게 하면 여기서 a의 2x제곱 곱하기 a의 마이너스 2x제곱 하면 밑이 똑같으니까 지수끼리 더하고 얘는 a의 0제곱이니까 1이죠. 그럼 여기에 1이 돼서 루트 1은 1이니까 얘는 2보다 크거나 같거든요. 그러니까 얘 최소값은 2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네, 오랜만이라서 그지? 제 기억이 안 날 거야. 그치? 자, 산술평균, 기하평균보다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는 2배의 루트 동그라미 곱하기 세모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산술평균, 기하평균이에요. 알겠죠?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이용한 최대최소 문제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우리 문제풀이 교재 연습할 게 많이 있을 테니까 그때 다시 질문해 주시면 선생님이 차근차근 다시 설명해 줄게요. 네, 오늘 그래서 지수함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끝났어요. 지수함수 오늘 끝난 건데 이해가 혹시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 반복해서 들으셔도 되고요. 강의를 아니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질문하시면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다시 설명해 줄게요. 네, 수고했습니다.